잇몸 관리를 소홀히 하신다면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지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반드시 치아 때문에 고생하게 되시고 큰 비용 쓰게 될 일을 맞이하게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젊었을 때부터 내 치아와 잇몸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잘 따라오시면 튼튼한 잇몸으로 임플란트 해야 될 걱정 없이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잘 지내실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봐요. 그분들의 잇몸을 보면서 치과의사로서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면 사는 게 바빠서 혹은 잘 몰라서 이걸 방치하신 거죠. 게다가 또 치과 오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아플 것 같은 걱정도 있고 또 비용에 대한 걱정도 되다 보니까 치과 방문해서 진료하는 걸 미루고 하시다가 안 좋은 상태가 돼서 치과에 오니까 잇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다수의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환자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가능한 한 젊었을 때부터 내 치아와 잇몸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잘 따라오시면 앞으로 사시는 동안에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쭉 지내시면서 튼튼한 잇몸으로 임플란트 해야 될 걱정 없이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잘 지내실 수 있고요. 잇몸 관리를 소홀히 하신다면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지라도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반드시 치아 때문에 고생하게 되시고 큰 비용 쓰게 될 일을 맞이하게 될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잇몸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잇몸 관리라고 하면 잇몸이 크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관리하자는 거잖아요. 잇몸병을 예방 관리하는 거죠. 잇몸병 자체는 우리 치과 질환의 3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충치, 잇몸병, 부정교합, 이게 3대 질환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30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잇몸 질환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습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돼서 나타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잇몸 관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양치 습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많은 제 채널에서 이를 닦는 방법,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방법, 치실을 사용하는 방법 영상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걸 볼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규칙적으로 치아를 닦는데 어디가 중요하냐면 치아뿐만 아니라 치아와 잇몸 사이 틈새를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칫솔을 살짝 넣어서 마사지 하듯이 잇몸 부위를 닦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가 나는 부분일수록 칫솔질을 꼼꼼히 하셔가지고 피 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사지 하듯이 그 부분을 주기적으로 잘 닦아주시면 염증이 생긴 부분의 잇몸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칫솔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데요. 올바른 저작 습관을 갖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아와 잇몸의 관계는 마치 땅에 심겨져 있는 나무 뿌리와 땅과의 관계와 비슷해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잘 내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 나무가 생존하려면 외부로부터 많은 힘을 받으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치아들도 사용하면서 너무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아주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씹게 되면 치아 뿌리를 통해서 잇몸뼈에 안 좋은 힘들이 계속 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잇몸이 자꾸 더 무리를 하게 되고 잇몸뼈가 점점씩 사라지게 될 수 있어요. 적절한 식사는 아주 좋지만 너무 딱딱한 거, 예를 들어서 마른 오징어를 지속적으로 씹는다거나 얼음을 계속 깨물어 먹는다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껌 같은 거를 하루 종일 씹고 계신다거나 평상시에 이를 꽉 물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치아에도 안 좋지만 당연히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잇몸 조직에도 좋지 않은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고치시면 좋겠어요. 잇몸 관리를 위해서 너무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은 피한다. 이걸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잇몸이 좀 안 좋아졌을 때 내가 피곤해서 혹은 양치가 좀 안 돼서 잇몸이 좀 붓고 피나는 느낌이 있다. 그럴 때는 잇솔질과 더불어서 헥사메딘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헥사메딘은 입안에 있는 세균들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헥사메딘을 가지고 가글을 하시는 거예요. 물에 희석해서 해도 되고요. 원액으로 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양치하고 나서 한 30초, 1분 정도 가글을 해주시고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잇몸 염증이 심화되는 것을 상당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헥사메딘을 너무 장기간 사용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2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선택적으로 잇몸이 안 좋아졌을 때 잠깐씩 사용하는 거는 잇몸 관리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적절한 잇몸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건데 굳이 뭐 인사돌이나 이가탄 같은
이런 잇몸 영양제 드실 필요는 없고요. 비타민 D. 비타민 D는 우리 잇몸뼈 형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이니까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이나 영양제 드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는 유산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강 유산균을 드셔서 입 안에 유해균보다는 유익균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구강 유산균을 먹고 계시면은 잇몸 질환 예방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치 후에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양치를 해도요, 혀에도 꽤 많은 음식물과 치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 닦고 혀를 안 닦으면 혓바닥 안에 있는 그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들과 세균들이 작동을 해서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혀 클리너를 사용하셔가지고 혀까지 좀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입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니 혀 클리너도 잇몸 질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로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집안에서 평상시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이것만 맹신하시면 안 되고, 자가 관리만으로 모든 내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맹신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점검 받는 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잇몸 질환이 이미 시작되면요, 그게 우리가 양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잇몸 속 안쪽까지 들어가서 염증이 확산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잇몸 치료를 받으셔서 그 잇몸 질환 상태를 상당히 호전시켜 놓은 이후에 스스로 잇몸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서 할 수 있는 잇몸 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5가지 방법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거 하시면은 진짜 건강한 잇몸 잘 관리하시면서 한평생 맛있는 거 마음껏 드시면서 살 수 있겠죠. 단 너무 딱딱하고 질긴 거 빼고요. 그러나 치과에 가셔가지고 정기 점검 하시는 건 필수니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